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5대) 십국 시대. 907년 주전충은 당 애종에게서 황제의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이로써 당은 멸망하였고 907년에 주전충은 후량을 건국하고 황제에 즉위합니다. 후량 태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방 절도사들이 주전충이 황제가 될 수 있으면 나도 될 수 있다며 권력 다툼을 일으켰고 중국은 다시 분열합니다. 이 시기를 5대 십국 시대라고 합니다. 5대 십국 시대란 장안, 지금의 시안과 카이펑, 개봉을 차지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5개의 왕조와 그 외 지역에서 작은 나라를 만들어 왕의 칭호를 사용한 10개의 국가가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먼저 작은 나라 십국을 살펴보면 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후 남당이 되었고요. 오월이라는 나라, 민이라는 나라, 형남이라는 나라, 그리고 전촉, 이후에 만들어진 후촉, 그 다음 초, 북한, 남한, 남조라는 나라, 이후에 대리국이 되었고요. 대월이라는 나라,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5대의 왕조에서는 첫 번째 왕조가 주전충의 후량이라는 왕조입니다. 후량이 먼저 장안, 카이펑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916년 거란족의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합하고 그 지도자가 됩니다. 916년 야유라보기는 거란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고요. 야유라보기는 거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몽골 지역을 정벌, 그리고 926년에는 만주에 있는 바레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이렇게 만주 지역을 점령한 야유라보기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성립하여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통치한 지역을 거란족 통치 제도와 한인, 중국인 또는 바레인 통치 제도를 나누어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북면관, 남면관 체제라고 합니다. 북면관은 거란족 전통 통치 제도를 의미하고요. 남면관이라는 것은 중국인 또는 바레인을 통치할 때 사용하는 통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란족 고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란 문자를 제작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926년에 거란 태종이 야유라보기 다음 왕으로 즉위합니다. 거란 태종은 국호를 변경합니다. 거란이라는 이름에서 요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요는 중국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는 후량이 멸망하고 후당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지죠. 후당의 이야기는요, 자세한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후당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양 절도사를 하고 있었던 석경당이 등장하는데요. 석경당이 요와 연합을 합니다. 이때 석경당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요가 나 석경당을 도와준다면 내가 황제가 된 다음에 요에게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겠다. 진양 절도사 석경당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혼자만 일으킨 게 아니라 요와 연합을 했는데요. 요가 석경당의 편을 들게 된 이유는요. 석경당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 첫 번째, 나를 황제로 만들어준다면 석경당은 거란의 신하가 되겠다. 그리고 매년 공납을 하겠다. 은, 차, 비단과 같은 것을 매년 요에게 납부하겠다. 다음, 연운 16주를 주겠다. 연운 16주는 지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베이징 근처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거란족 입장에서는 이 베이징 근처에 있는 지역이 화북 지역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반드시 가지고 싶었고요. 당시 석경당 입장에서는 화북 지역 중에 장안, 시안, 카이펑 이 지역이 이제 약간 남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화북 지역 기준으로. 그 지역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 베이징 근처 지역은 장안, 시안 그리고 카이펑에 비하면 좀 외진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연운 16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요가 받아들였고 936년 요와 석경당 연합군은 후당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버티지 못한 후당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936년에 석경당이 후당을 밀어내고 후진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황제에 즉위하여 후진 고조가 되죠. 석경당은 약속대로 연운 16주를 요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후 후진 세력이 성장하면서 연운 16주 가까이로 세력을 넓히게 되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요는 후진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후진이 되려 반항을 했죠. 우리도 세졌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반항을 했냐? 공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석경당의 약속에는 매년 공납을 납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거부한 거죠. 어긴 거죠. 그러자 요는 후진을 공격하게 되었고 후진은 이러한 요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진양절도사 유지원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원이 947년에 후진을 배신하면서 되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후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공격을 버티지 못한 후진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947년에 유지원은 후진을 밀어내고 후한을 건국합니다. 자신은 황제로 즉위하여 후한 고조가 되죠. 후한은 후진을 밀어냈지만 요와는 연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와 계속 전쟁을 했죠. 전쟁이 길어지자 결국 요는 철수하였고 그렇게 전쟁은 끝납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을 오래 한 후한은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이때 950년 장군이었던 과기가 반란을 일으켜 후한을 공격합니다. 이에 후한은 멸망하였고 과기는 951년에 후주를 건국하여 자신이 황제가 됩니다. 후주 태조가 되죠. 이렇게 후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954년에 다음 황제로 후주 세종이 즉위했고요. 후주 세종은 요를 공격해서 연운 16주 일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또한 십국중 남당을 공격해서 남당 세력을 약화시키죠. 다음 황제로 959년에 후주 공제가 즉위합니다. 이때 십국중 북한과 요가 연합하여 후주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절도사 조광윤이 군대를 이끌고 가던 중에 요와 북한 연합군을 막기는 어렵겠다. 차라리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60년에 진교역이라는 지역에서 군대를 돌려 후주를 공격합니다. 이 사건을 진교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격으로 후주가 멸망하였고 조광윤은 960년에 송을 건국하고 황제로 즉위합니다. 자신은 송태조가 되죠.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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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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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여기까지가 5대 십국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